네,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허민희 뉴스쇼.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모실 주제는 이재명 집권 반드시 막겠다. 누가? 반 이재명 빅텐트가, 반 이재명 대선 동맹이. 예, 그래서 반 이재명 빅텐트, 반 이재명 대선 연대 지금 뜨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모시고자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일각, 그리고 한덕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출신의, 민주당 류의 반 이재명 그룹들, 요 3자 간에 아주 활발한 물밑 접촉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죠. 탄핵당한 정당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보수의 괴멸을 불러오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과연 이 폐허가 된 제로 그라운드에서 다시 설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면 이 후보들로서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죠.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 그 효과, 그 당시에 이제 대선 결과, 네. 문재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중도,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안철수, 심상정 포함해서 이 득표율이 70%였습니다. 대선 후보들. 진보 쪽, 중도를 포함한 진보 쪽 70%. 그리고 홍준표와 유승민 24 더하기 6 해가지고 30%. 7대3 구도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한 겁니다. 탄핵당한 정당에 중도가 표를 주지 않는다. 어떤 질곡을 거치거나 어떤 대변동,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저는 표 주지 않는다. 이재명에 대한 대중의 극도의 비호감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6대4 구도를 이겨내기 힘들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대선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저쪽은 이재명이 될 것이 뭐 90%, 99%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이미 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충남, 경남 등등 해가지고 지금 9대명, 90% 득표를 해서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갤럽 지난 11일 조사일 것 같은데,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 김문수 53대 35, 이재명 대 한동훈 52대 32, 이재명 대 홍준표 50대 38, 이게 더하면 이제 80에서 한 90%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 10몇 프로가 이제 무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응답을 요걸 좀 한산해서 나눠주면 대충 6대4 구도가 되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죠? 네, 다른 또 조사가 또 있어요. 요게 아마 8일 조사일 것 같은데, 이재명과 김문수 55대 35, 이재명과 안철수 51대 34, 이재명과 한동훈 52대 31, 이재명과 홍준표 50대 36. 역시 이제 무응답, 예, 부동표를 분산해서 하면 6대4 구도가 나옵니다. 3자 대결에서는 어떻게 될까? 3자 대결은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6대4 구조에서 3자 대결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나서 이준석, 이렇게 3자 구도가 되면, 이준석은 뭐 저희 문화일보 오늘 또 인터뷰 한 개면에 이제 걸쳐서 나왔는데, 저는 단일화 안 하겠습니다. 이제 3자 구도로 갑니다. 3자 구도 필승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제가 예상하기는 이게 6대3 대 1 구도가 될 거다. 이제 6대4 구도에서 이재명 6에서 하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보수 국민의힘 후보의 40% 중에서 10%를 가져온다. 저는 대충 그래서 6대3 대 1 구도가 된다. 더 악화되는 거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를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4월 3주차 3자 대결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이렇게 했을 때 대충 54%에서 56% 정도 득표가 되고요. 국민의힘 후보 4명을 돌아가면서 했을 때 대충 16%에서 23%까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5%, 6%가 나와요. 요거를 이제 결정하지 못한 undecided를 이때 나눠서 조금씩 보정을 해주면 대충 6대3 대 1의 구도가 나온다. 제가 이제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팩트와 이 데이터 그리고 논리를 갖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 결국은 어떤 대선 전략을 세우는 것인가. 일단 우리 후보를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한덕수 국민 후보와 함께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이게 1단계. 그리고는 민주당 지금 민주당 출신의 비명, 반명, 이게 옛날에 대선 주자들 이름 날렸던 분들이 있죠. 이낙연, 정세균, 좋기로는 김부겸까지도 포함이 된다고들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과 함께 빅텐트를 친다. 2단계. 그래서 이들과 세력을 연대해서 이 세력을 갖고 이재명과
같이 겨루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그 우려를 싣게 한 2단계 연대론입니다. 예, 단일화가 왜 중요한가? 대선 후보 단일화 사례인데요. 1997년 제가 DJP부터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DJ라는 진보, JP라는 보수 단일화를 해서 DJ가 이회창의 1.53%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고요.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역시 진보 보수 단일화죠. 노무현으로 단일화돼서 대세론 이회창을 이기고 2.33%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2012년도 문재인 안철수 진보 중도 단일화죠. 그 당시는 단일화의 진정성이 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역시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았고 문재인 단일 후보 박근혜의 3.52%포인트 차로 패배합니다. 2022년도 직전 대선 때 윤석열 안철수 보수와 중도 단일화인데 안철수 표가 윤석열로 상당히 갔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에게 0.73%포인트 차로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일화가 돼서 진영 결집이 되면 진영 대 진영이 되면 겨루기가 되면 상당히 박빙의 선거가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년 전 탄핵 이후의 대선 때 너무 형편없이 보수가 깨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이거는 탄핵의 효과인 거죠. 따라서 단일화가 돼도 탄핵의 효과가 작동이 되면 이거 가지고도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한덕수 단일 후보 또는 한덕수와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한덕수 후보가 되든지 후보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탄핵의 부정적 효과 때문에 이것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단계, 즉 민주당류의 반명 비명 그룹과 픽텐트를 친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취재한 두 분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유력 경선 후보 측 유력 경선 후보를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왜 오늘 저녁에 4사람으로 단축되고 또 그 4사람 중에 2명으로 또 압축되고 그 중에 또 1명으로 뽑히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유력 경선 후보 측 핵심 A 의원의 얘기입니다.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넘어 반명, 빅텐트까지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측은 국민의힘과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가 결정이 되면 이재명 집권 불가론을 공통분모로 함께 가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김부겸 측도 명분만 되면 올 것으로 봅니다. 연대의 고리는 집권 후 연정입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미래민주당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소위 이제 비명 학살,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이 친문 또는 친 이낙연 후보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된 그 당시에 새미래 민주당을 세워서 총선에 임했죠. 그 대주주입니다. 여기 핵심 인사입니다. 최고 핵심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B씨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재명 집권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당 내부에서는 탄핵 찬성, 즉 윤석열 탄핵 찬성 세력과는 연대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연대한다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대선에서 힘을 합친 모든 세력이 집권 후 연정한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두 사람의 얘기, 두 사람 다 이 소위 이제 국민의힘 유력 후보 캠프의 핵심 의원, 또 한 사람은 이 연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명 그룹 쪽에 이낙연 쪽에 그 당의 핵심 인사. 공통적인 얘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집권만은 막아야 되겠다. 반드시 막자. 두 번째는 우리를 연결시키는 고리는 뭐냐? 물론 개헌이라는 고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우리가 집권 후에는 연정을 한다. 컴바인드 캐비닛을 해서 내각을 배분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이 안으로 다 모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내각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에게도 내각을 배분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연정을 해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합력하는 후보에게도 또 내각을 배분해서 연정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가 안 되더라도 다른 후보가 한덕수 후보가 된다? 좋아. 우리는 기호 2번 포기할 수 있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기호 1번이 되겠죠. 국민의힘 후보가 기호 2번이 될 겁니다. 후보 단일화돼서 국민의힘이 안 되면 한덕수 너 저 무소속이지?
그래, 국민의힘 입당할 필요 없어. 무소속으로 우리가 밀어줄게. 그 대신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준석까지 빅텐트까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저는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보수 진보 중도의 빅텐트가 쳐지게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집권만은 막겠다고 하는 이 빅텐트의 소명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분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